몸에 좋다는 믿음 하나로 매일같이 드셨던 그 진한 쓴맛이 사실은 신장 기능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저와 함께 그 무서운 진실을 하나씩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당 수치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 몸은 자꾸만 붓고 기운이 하나도 없으신가요? 혹시 여러분의 콩팥이 이미 한계에 다다라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대한민국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3명 중 1명인 30.2%가 이미 만성 신장 질환을 앓고 계신다는 명확한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은 지금 정말로 안녕하신가요? 신장이 약해진 상태에서 칼륨이 가득 들어있는 여주를 무분별하게 섭취하게 되면 심장이 갑자기 멈춰버리는 끔찍한 급성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제가 오늘 정확한 안전 섭취량과 신장을 완벽하게 보호하면서 여주를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특별한 조리 비법을 전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위에 여주를 보약처럼 생각하고 매일 물처럼 편하게 마시는 친구나 가족이 계시지는 않나요? 그런 분들이 주위에 단 한 명이라도 계신다면 지금 당장 이 중요한 내용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소중한 사람의 콩팥을 살리고 평생 병원에서 투석을 해야 하는 말할 수 없는 고통에서 구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노년을 위협하는 여주의 두 얼굴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설명이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한 삶을 지키는 큰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발등을 한번 꾹 눌러보시겠습니까? 살이 금방 올라오지 않고 푹 들어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밤새 소변을 보러 가느라 잠을 설친 적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대체 왜 당뇨에 그토록 좋다고 소문난 여주가 우리 어르신들의 콩팥에는 이토록 가혹한 암살자로 돌변하는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몸의 신장, 즉 콩팥은 7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피를 걸러낸 아주 오래된 커피 필터와 같습니다. 여러분, 갓 뽑아낸 새 필터는 어떤 찌꺼기도 쑥쑥 잘 걸러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자식들을 키워내느라 한평생을 바치며 닳고 얇아져 버린 그 70년 된 필터에 갑자기 거칠고 무거운 찌꺼기를 한꺼번에 들이부으면 과연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십시오. 필터는 그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결국 처참하게 찢어지고 맙니다. 여주 100g에는 무려 296mg이라는 엄청난 양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이 칼륨이 바로 낡은 필터를 찢어버리는 무서운 모래알 같은 존재입니다. 콩팥 기능이 이미 뚝 떨어진 상태에서 이 칼륨 폭탄이 몸에 들어오면 소변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무섭게 쌓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넘쳐나는 칼륨이 혈관을 타고 심장으로 흘러 들어가면 심장 근육을 마비시켜 어느 순간 심장 박동을 툭 하고 멈추게 만들 수 있다는 끔찍한 사실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젊은 사람들은 이 칼륨을 소변으로 쉽게 배출하지만 연세 드신 여러분의 몸은 완전히 다릅니다. 게다가 여주 씨앗에는 비신인이라는 무서운 독성 물질까지 숨어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이셨던 68살의 박 어르신께서는 입에 쓴 것이 몸에 더 좋다는 옛말만 굳게 믿으시고 여주를 씨앗제 통째로 갈아서 아주 진한 즙으로 매일 드셨습니다.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혼자서 당을 관리하시려던 그 눈물겨운 노력이 오히려 독이 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지 짐작이 가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적혈구가 파괴되는 급성 용혈 현상이 나타나면서 소변이 짙은 간장처럼 새카맣게 변했고 결국 콩팥이 완전히 망가져 급성 신부전으로 응급실에 실려 가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몸에 좋다는 이유만으로 쓴맛을 꾹 참고 씨앗까지 억지로 씹어 드신 적은 없으신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몸을 살리려던 그 지극한 정성이 오히려 내 콩팥에 숨통을 조이고 있었다면 이보다 더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들에게 아픈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병원비라도 아껴보려고 집에서 꾹꾹 참으며 드셨던 그 여주가 여러분을 중환자실로 밀어넣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칼륨과 씨앗의 독성은 겨우 절반의 진실에 불과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매일 식탁 위에서 습관처럼 삼키고 계시는 그 흔한 알약이 바로 진짜 콩팥을 터트리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챙겨 드시는 약이 혹시 혈압약은 아니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연세가 드시면서 혈압약 한두 알 정도는 마치 매일 먹는 밥처럼
아주 당연하게 챙겨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토록 흔하고 익숙한 혈압약이 여주와 만나는 순간 우리 몸속에서 얼마나 끔찍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지 단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우리가 흔히 처방받는 혈압약 중에서도 이름 끝이 프릴이라는 글자로 끝나는 약들이 있습니다. 이 약들은 혈압을 안정적으로 낮춰주는 아주 고마운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지만 동시에 우리 몸속의 칼륨이 소변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꽉 붙잡아두는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칼륨을 배출하지 못하고 몸에 가둬두는 혈압약을 매일 드시면서 그 위에 칼륨이 폭탄처럼 가득 들어있는 여주 끓인 물을 매일 들이마시면 과연 우리 몸속에서는 어떤 무서운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부작용이나 어지러움 정도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쌍끌이 칼륨 쇼크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심장에 엄청난 타격을 주는 치명적인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쉴 새 없이 일정하게 뛰어야 하는데 피 속에 칼륨이 너무 많아지면 심장 근육이 무겁게 짓눌리면서 뛰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한밤중에 소리 없이 심장이 멈춰버리는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실제로 80세이신 이 어르신의 안타까운 사연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어르신께서는 평소 고혈압이 있으셔서 매일 혈압약을 드셨는데 이웃에서 여주가 혈압을 낮추고 피를 맑게 해준다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밤마다 따뜻하게 끓인 여주차를 한 사발씩 정성껏 드시고 주무셨습니다. 내 몸이 좋아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챙겨 드셨던 그 따뜻한 차 한 잔이 결국 어르신의 심장 박동을 기록적으로 떨어뜨리는 맹독이 되었습니다. 어르신은 한밤중에 화장실에 가시려다 그대로 의식을 잃고 차가운 방바닥에 쓰러지셨고 가족들이 일찍 발견하지 못했다면 정말 큰일이 날 뻔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이 어르신처럼 혈압약과 여주를 함께 드시면서 스스로 건강해지고 있다고 굳게 믿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약을 드시는 것은 생명을 지키고 가족 곁에 오래 머물기 위한 일인데 그 약과 상극인 음식을 드셔서 오히려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면 이 얼마나 억울하고 무서운 일인지 가슴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밤사이에 조용히 멈춰버린다면 남은 가족들이 겪어야 할 슬픔과 고통은 과연 누가 덜어줄 수 있겠습니까?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챙겨 드신 음식이 도리어 자식들의 가슴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큰 못을 박는다면 얼마나 슬픈 일일까요?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녁에 식사를 마치시면 곧바로 여러분의 약통을 한번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드시는 혈압약 이름 끝에 프릴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다면 지금 당장 찬장에 있는 여주 말린 것이나 여주 즙을 그 약과 가장 먼 곳으로 치워 두셔야만 합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것은 이처럼 아주 작은 확인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혹시 매일 아침 당뇨약을 입에 털어 넣으시면서 밥상 위에는 여주 반찬을 올리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혈압약만큼이나 우리 어르신들이 매일같이 챙겨 드시는 약이 바로 당뇨약입니다. 그런데 당을 낮추는 약을 드시면서 당을 낮춰준다는 여주를 같이 챙겨 드시면 내 몸이 2배로 더 건강해질 것이라고 굳게 믿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 굳건한 믿음이 정답일까요? 약도 먹고 여주도 먹으면 당뇨가 깨끗하게 씻은 듯이 낫고 콩팥도 튼튼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주 안에는 카란틴과 폴리펩타이드 P라는 아주 특이한 성분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마치 진짜 인슐린인 것처럼 똑같이 행동하는 가짜 인슐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처방받은 진짜 당뇨약이 피 속의 당을 열심히 내리고 있는데 거기에 여주라는 가짜 인슐린까지 무더기로 쏟아져 들어오면 우리 몸은 과연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혈당이 천천히 안정적으로 부드럽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브레이크가 완전히 고장난 자동차처럼 낭떠러지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곤두박질치게 됩니다. 이것을 의학적인 전문 용어로 저혈당 쇼크라고 부릅니다. 혈당이 이렇게 바닥으로 뚝 떨어지면 우리 몸은 뇌와 심장을 살리기 위한 생존을 위해 가장 먼저 혈관들을 아주 강하게 수축시킵니다. 콩팥은 수많은 미세 혈관으로 뭉쳐진 작고 연약한 덩어리인데 핏줄이 꽉 막혀버리면 콩팥의 세포들은 숨을 쉬지 못해 까맣게 썩어 들어가게 됩니다. 당뇨를 잡으려다 오히려 콩팥의 숨통을 영원히 끊어버리는 이 기막힌 역설을 여러분은 대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좋다고 드셨던 시간이 너무나 무섭고 억울하지 않으신가요? 대구에 혼자 살고 계시던 70대 할머니의 몹시 가슴 아픈 사연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할머니께서는 매달 나가는 당뇨 약값이 너무 아까워서 타지에 있는 자식들 모르게 약을 절반으로 몰래 줄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부족한 약효를 채우시겠다며 시장에서 싼 여주를 잔뜩 사다가 아주 진하게 달여서 매일 밤 물 대신 드셨습니다.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기 미안하다는 그 따뜻하고 애틋한 어머니의 마음이 부른 참사는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할머니는 깊은 새벽에 급격한 저혈당 쇼크로 의식을 잃으셨고 홀로 차가운 방바닥에 쓰러진 채 혼수 상태에 빠지셨습니다. 누군가 일찍 발견하지 못했다면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혈당이 밥을 먹고 일시적으로 높은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무섭고 치명적인 것이 바로 혈당이 갑자기 훅 떨어지는 것입니다.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손발이 덜덜 떨리면서 눈앞이 캄캄해지는 그 공포스러운 순간을 단 한 번이라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의사들은 이 저혈당 쇼크를 가리켜 조용한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혹시 약값 몇 푼을 아끼시려다 혹은 텔레비전에서 몸에 좋다고 떠드는 얄팍한 말만 철석같이 믿고 내 몸을 이 조용한 죽음의 문턱으로 스스로 밀어 넣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당이 떨어졌다고 안심하시는 그 짧은 순간 여러분의 콩팥 혈관은 서서히 말라 죽어가고 있다는 무서운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저혈당은 당뇨 환자에게 가장 피해야 할 최악의 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조차도 가장 무서운 부분은 결코 아닙니다. 많은 가족들이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하는 진짜 비극은 우리가 무심코 차려 먹는 아주 소박하고 평범한 밥상 위에서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평소에 가족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실 때 식탁 위에 아주 흔하게 올라오는 시금치나 고구마를 여주와 함께 드신 적은 없으신가요? 여주가 당뇨와 건강에 두루두루 좋다고 하니 이왕이면 건강에 좋은 채소들을 한가득 듬뿍 넣어서 함께 요리하면 내 몸이 2배, 3배로 더 튼튼해질 것이라고 굳게 믿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건강을 지키려는 그 따뜻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은 너무나도 귀하지만 바로 그 평범한 밥상이 우리 몸속에서 무서운 돌멩이를 쉴 새 없이 만들어내는 끔찍한 공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주에는 옥살산이라는 특정한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시금치나 견과류 또는 고구마처럼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재료와 우리 몸속에서 섞이게 되면 칼슘 옥살레이트라는 아주 단단하고 뾰족한 결석으로 순식간에 변하게 됩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그토록 밤낮으로 괴롭히는 무서운 신장 결석의 무려 80%가 바로 이 잘못된 만남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깊이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유리 조각처럼 날카롭고 뾰족한 돌멩이들이 아주 좁고 미세한 신장관을 타고 거칠게 내려가면서 종이장처럼 연약해진 어르신들의 신장 점막을 날카로운 칼처럼 갈기갈기 찢어놓는다면 그 고통이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실제로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던 최어르신 가족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식들은 연세가 드시고 기력이 떨어지신 아버지를 위해 뼈에 좋다는 진한 사골 국물에 견과류와 당을 낮춰준다는 여주를 가득 썰어 넣고 매일같이 정성스럽게 탕을 끓여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오랫동안 곁에서 건강하시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효심이 얄궂게도 아버지의 피 속에 날카로운 돌멩이를 끝없이 만들어내는 참혹한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결국 어르신은 허리가 끊어질 듯한 극심한 통증을 견디지 못하시고 한밤중에 응급실로 실려 가셔야만 했습니다. 뒤늦게 병원에서 원인을 알게 된 자식들은 자신들의 얕은 지식이 오히려 아버지를 깊게 병들게 했다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밤낮으로 고아낸 그 따뜻한 밥 한 끼가 이렇게 무서운 고통의 비수로 돌아올 줄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의 식탁 위에는 지금 당장 어떤 반찬들이 올라와 있습니까? 혹시 몸을 보신하겠다고 끓여낸 따뜻한 찌개가 오히려 나의 소중한 콩팥을 무참히 베어내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당장 오늘 저녁부터 꼼꼼히 살펴보셔야만 합니다. 교회나 성당 또는 절에서 예배나 불공을 마치고 다 같이 모여 앉아 정을 나누며 밥을 먹는 그 훈훈한 자리에서도 이런 위험은 항상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겠다며 반찬을 밀어주고 권하는 그 정겨운 한국 특유의 문화 속에서
정작 내 콩팥을 망가뜨리는 독을 서로 나누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깊이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께 진심을 다해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혹시 주말마다 함께 산에 오르시는 등산 모임, 친구분들이나 동네 노인정에서 매일 얼굴을 마주하시는 지인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바로 이 내용을 그분들이 모여 있는 단체 대화방에 꼭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몸에 좋으라고 정성껏 차려먹은 따뜻한 보양식이 하루아침에 끔찍한 병원 입원식으로 바뀌어버리는 비극은 이제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따뜻한 손길로 직접 막아주셔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몸속 깊은 곳에 있는 콩팥은 과연 무사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굳이 당장 병원에 달려가지 않더라도 지금 이 순간 집에서 내 몸을 보며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는 5가지 절박한 구조 요청의 신호가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잠시 멈추시고 저와 함께 하나씩 꼼꼼하게 점검해 보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신호는 발등의 붓기입니다. 지금 당장 양말을 벗으시고 발등이나 발목 주변을 손가락으로 꾹 눌러 보십시오. 살이 쑥 들어가서 원래대로 팽팽하게 돌아오는데 한참이 걸리시나요? 많은 어르신들이 그저 오늘 하루 많이 걸어 다녀서 피곤하거나 나이가 들어서 혈액순환이 안 되어 붓는 것이라고 가볍게 넘기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콩팥이 제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몸속의 더러운 물을 밖으로 빼내지 못해 온몸에 독소가 차오르고 있다는 아주 무서운 첫 번째 경고등입니다. 두 번째는 소변의 거품입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첫 소변을 보실 때 병이 안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비누를 가득 풀어놓은 것처럼 탁한 거품이 잔뜩 생기고 물을 내릴 때까지 그 거품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오래도록 남아있지는 않으신가요? 이것은 콩팥의 미세한 거름망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우리 몸에 반드시 있어야 할 소중한 단백질이 소변을 통해 줄줄 새어 나가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입니다. 세 번째는 밤마다 찾아오는 끔찍한 피부 가려움증입니다. 요즘 들어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온몸이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처럼 근질거려서 피가 날 때까지 피부를 박박 긁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어서 피부가 건조해진 것이라며 로션만 듬뿍 바르고 넘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콩팥이 밖으로 걸러내지 못한 독소와 칼륨 찌꺼기들이 피부 밑에 하얗게 쌓이면서 속에서부터 타들어가는 듯한 참을 수 없는 가려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입에서 나는 소의 냄새입니다. 양치질을 깨끗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입안에서 쇠붙이를 핥는 것 같은 씁쓸한 피 냄새나 지독한 암모니아 냄새가 나지는 않으신지 가족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피 속에 가득 쌓인 요독이라는 무서운 찌꺼기가 숨을 쉴 때마다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끔찍한 현상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허리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뻐근하고 기분 나쁜 통증입니다. 무거운 물건을 잘못 들어서 아픈 척추 통증과는 그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등 뒤쪽 갈비뼈 바로 아래쪽에서 무언가 무거운 돌덩이가 짓누르는 듯한 묵직한 아픔이 계속해서 밀려온다면 그것은 콩팥이 퉁퉁 부어오르거나 결석이 생겨서 제발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마지막 절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식들에게 걱정 끼치기 싫다며 혹은 병원비가 아깝다며 이 모든 위험한 신호들을 그저 늙어서 생기는 당연한 병이려니 하고 묵묵히 견디고만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부모가 아프면 자식이 슬퍼할까봐 혼자서 방 안에서 끙끙 앓으며 참아내는 그 지독한 침묵이 훗날 자식들에게는 천배 만배 더 큰 슬픔과 짐이 되어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 신호 중에서 2가지 이상이 왠지 내 이야기처럼 들리신다면 절대 주저하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이 영상 아래 댓글창에 콩팥이라는 단어 2글자를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용기 내어 남겨주신 그 한마디를 보고 제가 앞으로 어떤 점을 더 조심하셔야 하는지 살펴보고 여러분께 가장 시급한 해결책을 우선적으로 준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저에게 여러분의 상태를 꼭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방금 전까지 저와 함께 내 몸이 보내는 다급한 신호들을 확인하시면서 아마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불안감을 느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는 벼랑 끝에 선 여러분의 콩팥을 가장 안전하게 구출해낼 아주 구체적이고 확실한 행동 지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주를 드실 때 쓴맛이 강할수록 약효가 좋다고 생각해서
꾹 참고 생으로 씹어 드시거나 아주 진하게 달여서 한 사발씩 벌컥벌컥 들이켜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제 그런 위험한 행동은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먼저 20대 50이라는 숫자 두 개만 머릿속에 꼭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숫자는 여러분의 콩팥이 칼륨 폭탄을 견뎌낼 수 있는 마지막 생명선입니다. 말린 여주를 차로 끓여 드실 때는 하루에 20g을 절대 넘기시면 안 됩니다. 생여주를 즙으로 내어 드실 때는 하루 50ml, 즉 우리가 흔히 집에서 손님에게 내어주는 아주 작은 찻잔으로 딱 한 잔 분량이 최대치입니다. 이 양을 넘기는 순간 약이 아니라 독을 마시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아셔야 합니다. 더 많이 먹는다고 당이 더 빨리 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소화되지 못한 칼륨 찌꺼기들이 여러분의 콩팥 거름망을 잔인하게 찢어버릴 뿐입니다. 건강해지고 싶다는 여러분의 그 작은 욕심이 오히려 콩팥의 명주를 무섭게 재촉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깨달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적은 양조차도 콩팥에 무리 없이 더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을까요? 제가 지금부터 칼륨과 옥살산을 무려 40%나 싹 비워내는 기적의 이분 전처리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주를 반찬으로 요리하시기 전에 펄펄 끓는 물에 딱 2분만 살짝 데쳐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데친 첫 물은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미련 없이 하수구에 전부 쏟아버리셔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그 데친 물에 좋은 약효가 다 빠져나갔을까봐 아까워서 찌개를 끓일 때 육수로 다시 쓰시거나 식혀서 보리차처럼 마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그 물은 결코 약물이 아닙니다. 그 물은 여러분의 콩팥을 돌덩이로 만드는 옥살산과 심장을 멎게 하는 칼륨이 가득 녹아있는 끔찍한 독수입니다. 아깝다는 생각에 그 독수를 다시 여러분의 입에 털어 넣으시겠습니까? 평생을 허리띠 졸라매며 절약하며 살아오신 여러분의 그 알뜰하고 애틋한 마음은 제 가슴을 뭉클하게 하지만 내 생명과 건강 앞에서는 때로는 과감하게 버릴 줄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뜨거운 물에 2분 동안 데치고 첫 물을 버리는 이 아주 간단한 수고로움 하나가 내 몸을 망치는 무서운 독성 물질을 절반 가까이 날려버립니다. 단지 이 2분 데치기 기술을 정확하게 실천하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자신의 소중한 콩팥에 10년이라는 귀중한 수명을 기꺼이 선물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밥을 하실 때 쌀을 씻은 첫 물은 먼지가 많다며 헹궈서 버리시지 않습니까? 여주도 이와 똑같습니다. 겉보기에는 푸르고 싱싱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노년의 혈관과 신장을 위협하는 뾰족한 무기들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식탁 위에 오르는 반찬 하나를 썰고 준비하실 때도 내 몸의 정수기를 보호한다는 마음으로 딱 2분만 투자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시장이나 마트에서 여주를 사오시면 곧바로 도마 위에 올리지 마시고 무조건 가스레인지에 끓는 물부터 얹으시겠습니까? 타지에 있는 자식들이 부모님 건강 챙긴다며 한가득 사오면 그저 고맙다며 덥석 드시지 말고 꼭 이 방법대로 독을 빼고 안전하게 드셔야 한다고 자녀분들께도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내 몸은 유명한 의사나 비싼 병원이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매일 삼시세끼를 마주하는 내 소박한 식탁 위에서 내 손으로 직접 씻고 데쳐내며 지켜내는 것입니다. 알고 제대로 다듬어 먹으면 훌륭한 약이 되지만 무지한 상태로 맹신하며 먹으면 목숨을 위협하는 독약이 되는 것이 바로 자연의 섭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내 몸을 서서히 망치는 방식으로 밥상을 차려오셨습니까? 아니면 내 몸을 살리는 방식으로 요리를 해오셨습니까? 오늘 저녁부터는 부엌에서 여주를 다루는 방식부터 완전히 뒤집어 보시기를 굳게 당부드립니다. 제가 진료실에 앉아 어르신들을 마주하다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여주에 대해 아주 비슷한 고민을 안고 저를 찾아오십니다. 병원 문턱을 넘기 두려워하시던 분들도 콩팥과 당뇨 이야기만 나오면 조심스럽게 속마음을 털어놓으시곤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평소에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3가지 질문에 대해 명쾌하게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은 여주를 달인 물을 맹물 대신 수시로 마셔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맹물은 비려서 마시기 힘들다며 여주를 아주 진하게 우려내어 커다란 물통에 담아두고 목이 마를 때마다 온종일 들이켜십니다. 심지어 외출하실 때도 보온병에 담아서 챙겨 다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렇게 하루 종일 여주 물을 달고 사시는 것이 콩팥에 좋은 일일까요?
정답은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수 대신 여주물을 끊임없이 마시게 되면 우리 몸속에 전해질 균형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쉴 새 없이 밀려드는 칼륨을 밖으로 퍼내느라 단 1분도 쉬지 못하고 혹사당하게 됩니다. 70년을 쉬지 않고 일해 온 낡은 기계에 휴식 시간을 주기는커녕 모래를 잔뜩 섞은 흙물을 계속 부어대면 결국 그 기계의 모터가 새까맣게 타버리지 않겠습니까? 물은 반드시 맑고 깨끗한 생수나 자극이 없는 보리차 정도로 드셔야 콩팥이 맑은 정신으로 몸속 찌꺼기를 걸러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갈증이 날 때마다 약을 다려 마신다는 생각은 이제 과감하게 버리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여쭈어 보시는 것은 밭에서 키운 일반 여주보다 깊은 산속에서 자란 쓴맛이 강한 야생 여주가 약효가 훨씬 더 뛰어나지 않느냐는 질문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산에서 캔 야생 약초라고 하면 무조건 최고라고 생각하고 비싼 돈을 주어서라도 자식들에게 먹이려는 짙은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야생 여주가 정말로 지친 콩팥의 산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것은 콩팥의 숨통을 끊는 너무나도 위험한 착각입니다. 거친 야생에서 살아남은 식물일수록 벌레나 환경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끔찍한 독성 물질을 훨씬 더 독하게 품고 자라납니다. 야생 여주에는 앞서 말씀드린 비시닌이라는 독소가 일반 여주보다 훨씬 더 농축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작고 볼품없어 보이는 야생 여주가 콩팥의 미세한 혈관들을 한 번에 터뜨려 버리는 무서운 폭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도 견디기 힘든 독성을 연세 드신 분들의 약해진 걸음망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산에서 나는 거친 여주나 출처를 알 수 없는 야생식물을 함부로 주워다 다려 드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미 예전에 병원에서 신장 결석이 아주 작게 있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그래도 당을 낮추기 위해 조금은 먹어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슬픈 질문입니다. 어르신들의 그 절박한 심정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참 많이 아픕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석이라는 것은 콩팥 안에 이미 뾰족하고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자리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결석의 원료가 되는 옥살산이 가득한 여주를 조금이라도 더 보태면 과연 우리 몸속에서 어떤 비극이 벌어지겠습니까? 작은 모래알 같던 돌멩이가 순식간에 커다란 바위 덩어리로 자라나서 콩팥의 부드러운 살점을 마구 찢어놓게 될 것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결석 진단을 받으셨거나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온 적이 있으신 분들은 여주를 반드시 눈앞에서 치우셔야만 합니다. 건강을 되찾고 싶어 하시는 여러분의 그 간절하고 따뜻한 마음을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때로는 무언가를 먹어서 병을 고치려는 욕심보다 내 몸에 해로운 것을 단호하게 끊어내는 인내가 가장 위대한 치료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지금 당장 무조건 맹신하지는 마십시오. 그저 오늘 제가 알려드린 20대 50 규칙과 끓는 물에 2분 동안 데쳐내는 전처리 기술을 내일 당장 여러분의 부엌 식탁 위에서 스스로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자리에서 깨어나 일어서실 때 매일같이 퉁퉁 부어오르던 여러분의 두 발과 다리가 얼마나 깃털처럼 가볍고 편안해졌는지 직접 온몸으로 느껴보십시오. 찌뿌둥하던 몸이 맑아지고 밤새 화장실을 가는 횟수가 줄어드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콩팥이 살려주어서 진심으로 고맙다며 보내는 그 상쾌하고 가벼운 아침의 인사를 여러분 스스로가 직접 경험하시게 될 것이라고 저는 굳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혹시 몸이 여기저기 쑤시고 아파도 자식들에게 전화 한 통 걸기가 망설여지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식들이 직장에서 상사에게 치이며 피곤하게 일하고 있을까봐 혹은 없는 살림의 빚이라도 내어 병원비를 보태느라 허리가 휠까봐 그저 방구석에서 혼자 끙끙 앓으며 참아내신 적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우리 한국의 어르신들은 평생을 그렇게 자신의 살을 깎아 자식들 입에 따뜻한 밥 들어가는 것만 보며 살아오셨습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비싼 약값 몇 푼이 아까워서 병원 문을 두드리는 대신 시장 바닥에서 가장 싼 여주를 한 아름 사다가 집에서 끓여 드시는 그 애틋하고 시린 마음을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새벽 일찍 일어나 교회나 성당절에 가서 두 손 모아 기도를 올리실 때도 넓고, 병든 내 건강보다는 항상 자식들의 무탈함과 어린 손주들의 밝은 앞날만을 눈물로 빌고 또 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가슴 깊이 새겨진 정과한의 문화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지독하고 맹목적인 내리사랑과 뼈를 깎는 절약이 훗날 가장 사랑하는 자식들의 가슴에 평생토록 뽑지 못할 거대한 대못을 박을 수도 있다는 무서운 사실을 단 한 번이라도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마주했던 한 아드님의 피눈물 나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밤 응급실로 70대 후반의 어머님이 의식을 잃은 채 다급하게 실려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어머님은 이미 만성 신부전 3기 상태였는데 피 속에 칼륨이 너무 꽉 차서 심장이 거의 멎기 직전에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료진이 매달려 응급 투석을 겨우 마치고 중환자실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차가운 복도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오열하는 아드님을 보았습니다. 그 아드님은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평생 고생만 하신 어머니가 당뇨로 매일 고생하시는 것이 늘 가슴속에 맺힌 큰 한이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주변 친구들에게 여주가 당뇨에 그렇게 기가 막히게 좋다는 말을 듣고는 없는 살림에 큰맘 먹고 커다란 마대 자루에 여주를 가득 사서 어머님 집으로 보내드렸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밤낮으로 땀 흘려 번 돈으로 사준 그 귀한 것을 어찌 버리겠냐며 이미 신장이 완전히 망가져서 얼굴과 발이 퉁퉁 붓고 소변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아 온몸이 끊어질 듯 아픈데도 억지로 참고 매일같이 여주를 진하게 달여서 물 대신 드셨습니다. 아들은 자기가 효도하겠다고 사준 그 여주 자루가 오히려 어머니의 콩팥을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놓고 생명을 위협하는 끔찍한 독약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선생님, 제가 바보 같아서 우리 불쌍한 엄마를 제 손으로 죽일 뻔했습니다. 라며 제 의사 가운을 붙잡고 목 놓아 통곡하던 그 아드님의 처절한 절규가 아직도 제 귓가에 너무나 생생하게 울려 퍼집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경제적인 짐이 되기 싫어서 혼자서 싼 음식으로 어떻게든 병을 고치려던 그 눈물겨운 절약 정신이 결국 수천만 원의 어마어마한 투석 비용과 중환자실 입원비로 돌아온다면 이보다 더 기막히고 참혹한 비극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들은 부모님이 약값을 아끼고 밥값을 아끼는 것보다 그저 곁에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병원 신세 지지 않고 함께 웃으며 살아계셔 주시는 것을 천배 만배 더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내 몸이 아플 때 참지 말고 솔직하게 아프다고 말하고 의사를 찾아가 정확한 진료와 처방을 받는 것이야말로 자식들의 어깨를 가장 가볍게 해주고 그들의 미래를 지켜주는 진정한 사랑이자 가장 큰 효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오직 자식들을 위한다는 착한 핑계로 오히려 자식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죄책감을 안겨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하고 미련한 선택을 홀로 묵묵히 하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밤에는 텔레비전을 끄고 멀리 떨어져 사는 자녀분들에게 먼저 따뜻한 전화를 한 통 걸어서 내 몸 상태가 어떤지, 아픈 곳은 없는지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아프면 아프다, 힘들면 힘들다, 밥맛이 없으면 없다, 미안해하지 말고 털어놓으십시오. 여러분의 그 솔직한 한마디가 훗날 차가운 중환자실 복도에서 자식들이 흘려야 할 피눈물 섞인 후회의 눈물을 막아주는 세상에서 가장 튼튼하고 위대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나긴 시간 동안 저의 간절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결코 몸이 낡고 쓸모 없어지는 슬픈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비바람을 견디며 가족이라는 든든한 울타리를 지켜낸 영광스러운 훈장이며 이제는 세상 그 누구보다 귀하게 대접받고 마땅히 평안을 누려야 할 참으로 존귀한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그 아름답고 소중한 노년의 시간이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차가운 투석실 침대 위에서 무심한 기계 작동 소리를 들으며 허무하게 흘러가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손주들의 따뜻한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하시고 명절이면 자식들이 차려주는 따뜻한 밥상을 마주 앉아 환하게 웃으며 드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존엄을 잃지 않는 진정한 100세 시대의 축복일 것입니다. 그 평범하고도 위대한 일상을 지켜내기 위해 오늘 제가 목소리를 높여 거듭 당부드렸던 생명의 원칙들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름 끝에 프릴이 붙는 혈압약과 여주를 함께 드셔서 조용히 심장을 멈추게 하는 치명적인 실수, 당뇨약과 여주를 섞어 드셔서 낭떠러지 같은 저혈당, 쇼크로 의식을 잃고 쓰러지시는 일, 그리고 시금치나 고구마 견과류와 함께 끓여 드셔서 콩팥을 찢어 놓는 날카로운 옥살산 결석을 몸속에 만드시는 일, 이 세 가지 최악의 조합만큼은 오늘 저녁부터 완벽하게 끊어내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굳이 여주를 꼭 드셔야만 하겠다면 말린 것은 하루 20g 생즙은 50ml라는 철칙을 지켜주십시오. 요리하시기 전에 펄펄 끓는 물에 2분 동안 데쳐서 그 무서운 독이 녹아있는 첫물을 미련 없이 버리시는 그 짧고 간단한 수고로움이 여러분의 콩팥을 절망에서 건져내고 남은 생명의 불씨를 지켜줄 유일한 구명조끼입니다. 의사인 제가 매일 아침 진료실 문을 열며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제발 오늘 하루는 몰라서 병을 키워온 안타까운 어르신이 없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끓는 물에 데쳐 먹고 약과 시간 간격을 띄워 먹었더니 다리 붓기도 쏙 빠지고 밤에 화장실 가는 일도 싹 없어졌다고 말씀하시며 제 두 손을 꼭 잡고 환하게 웃으시는 어르신들의 맑은 얼굴을 보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자 기쁨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곧 가족 전체의 든든한 기둥이며 여러분이 아프지 않고 평안하신 것 자체가 밤낮으로 일하는 자식들에게는 천만금보다 귀한 안도감입니다. 내 몸을 아끼고 함부로 굴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평생을 바쳐 헌신하며 키워낸 자식들에게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마지막 사랑이자 최고의 유산입니다. 옛말의 병은 자랑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혼자서 방구석에 앉아 끙끙 앓으며 병을 키우는 한해 문화를 이제는 과감히 털어버리셔야 합니다. 자식들이 걱정할까봐 밥 한 끼 약 한 봉지 아껴가며 견뎌내는 것은 정이 아니라 결국 모두를 아프게 하는 가시가 됩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아프다고 말씀하시고 당당하게 치료를 받으시며 남은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스스로의 건강을 굳건히 지키겠다는 약속을 해주실 차례입니다. 아픈 것을 숨기지 않는 당당한 노년병, 없는 맑은 노년을 위해 오늘부터 당장 내 콩팥을 보호하겠다고 굳게 결심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아래 댓글창에 안심이라는 두 글자를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남겨주신 안심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거는 굳건한 생명의 다짐이자 콩팥을 지키는 든든한 건강의 부적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댓글을 보며 저 역시 더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진실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눈을 뜨실 때마다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얼굴에 평화로운 웃음이 가득 피어나시기를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하고 아름다운 노년이 언제나 가족들의 사랑 속에서 따뜻하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부디 아프지 마시고 오래오래 건강하십시오.